자, 이어서 농업 분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미리 또 말을 해버렸습니다. 과일 가격이 미쳐 돌아갑니다. 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사과 가격이 제가 어디서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한 개에 10,000원 하는 데가 있대요. 백화점에 고급 사과 한 개에 10,000원. 야, 10만 원 주면 10개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꼭 고급 상품이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던 사과 가격이 매우 올라서 대체 물품을 사려고 귤을 한번 찾아봐도 귤도 뭐 78%인가 그렇게 올랐대요. 우리 과일 되게 좋아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이 이야기 김보영 기자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 기자님이 농업을 키워드로 21대 국회 발의안들을 살펴보셨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회가.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이게 여러 번 교차 검증 작업을 해서 네. 농업을 이제 키워드로 포함하는 법안 중에 이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법안을 추렸는데 네. 이게 55개를 제가 뽑았어요. 일단 재난보다는 몇 개 많습니다. 네, 네. 그거를 다시 이제 3개로 카테고리화를 했는데 네. 그게 농업 재해 대책, 그리고 농업 감면세 및 대출 연장 관련 법안, 그리고 마지막이 영농형 태양광. 이에요. 이렇게 3가지 키워드인데 예. 다르게 말하면 지난 21대 국회가 이번 국회가 농업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다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화상병으로 과일값이 엄청 오른다거나 아니면 오징어 씨가 말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최근 2, 3년 사이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의 농업 현장의 농민들, 어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사후 약방문식의 그러네요. 법안이 좀 많이 보였고요. 특히 많이. 그 외에는 이제 재해 보험을 좀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이게 사실 그동안은 이 재해 보험이 있었지만 네. 약간 실효성에서 좀 논란이 있어서 네. 농민들, 어민들이 가입률이 되게 떨어졌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보험비를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거나 뭐 이런 식의 법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외에는 뭐 농업 현장에서 농업용 전기, 뭐 면세유 이런 것들의 비용을 좀 감면세 해주는 법안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아하. 법안이 좀 많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영농형 태양광 관련 좀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번 국회에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뭐 불필요하다거나 뭐 가볍다거나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 결코 아닌데 아마 이게 많은 여론이 수렴이 돼서 이런 법안들이 아마 추진됐었을 거고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현안이라고 생각했었던 내용일 거예요. 아마 뭐 나름대로 그렇죠.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얼핏 듣기에는 기후와 관련돼서 인과관계를 찾기에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에 접근하는 해결책으로는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듯한 내용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주며 어떻게 도와주며 이런 내용인 거고 미연에 이제 새로운 질서로 재편해가는 우리 이제 농업과 어업을 새로운 기후 시대에 맞춰서 재편하는 데 있어서 유도하는 정책적 유도가 담긴 그런 법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듣기에. 네. 기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21대 요 국회의 농업 관련 발의안에 점수를 뭐 한 매겨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5점 만점에 1.5점을 매겼는데 굉장히 박하네요. 저는 되게 넉넉하게 매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농민을 지원하는 법안은 보였으나 이게 농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법안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1점을 준 건 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의 피해를 좀 당장 보전하는 그러니까 농민이 살아야 농업도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좀 의견들을 수렴해서 법안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은 확실히 보여서 그러니까 실제 세부적인 부분들이 뭐 간척지 염분 농도가 상승한다거나 꿀벌이 집단 폐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좋았으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좀 전환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법안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거기에 이제 0.5점을 제가 더한 건 네.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회에서 논의를 좀 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이 영농형 태양광을 이 농업 현장에서의 에너지 정책으로 좀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논의만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2021년에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가 돼요.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부가 태양광에는 그래도 좀 우호적이었던. 근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정권이 바뀌고서는 이게 더 이상의 어떤 추가 법안이 발의가 되거나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반짝했다가 사라졌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좀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0.5점을 더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대체에너지, 탈원전, 문재인 나쁜 놈 이렇게 빌드업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태양광 얘기만 꺼내도 막 거품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 정말 문외한이지만은 아니 그 농업을 함에 있어서 농기구들을 그 운용하는 에너지원이 석유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석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충전한 배터리로 농기구를 돌리는 농가에는 파격적인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로 이쪽으로 바뀌게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대안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농가에서 석유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조금이라도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어업도 마찬가지로 저 진짜 무식해서 그런데 어선을요 기름이 아니고 대체 에너지로 돌릴 수 있는 세상이 올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네네. 그 어선에 들어가는 기름이 장난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기름 장사 하시는 분들 엄청 부자야. 어선에 기름 되는 사람들. 제가 몇 분 아는데 떼돈 벌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걸 에너지를 대체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자, 인구 소멸과 더불어서 기후 위기까지 사실은 대한민국의 농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나.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영위하는 산업인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게 산업 구조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좀 어떤 법안들이 좀 나와야 될까 고민이 되거든요. 기자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니까 농업 재해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이거를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보전하는 걸 넘어서 이걸 좀 늦출 수 있는 법안들이 일단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게 곧 앞에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농업 정책의 전환. 뭐 여러 전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진짜 고민이 돼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취재를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친환경 농업 육성법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현장에서 들어보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한 농가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대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이 절반 수준이라 하거든요. 어떻게 또 거꾸로 그렇게 됐죠? 왜 그런가 하면 요 관련 법 안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뭐 지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자격을 탈락시키거나 뭐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을 해서 중간에 유통 단계의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법안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정하는 법안, 좀 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농민들이 실제 좀 얻는 게 있어야 전환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에너지 얘기도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게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어허. 농업 현장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쓰고 있고 이게 예를 들면 뭐 면세유나 뭐 농업용 전기가 농가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통계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법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기본소득 관련해서 농어민 기본소득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보완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농민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이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의 어려움이 당장에 너무 심각하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기보단 그 농업 활동 자체에 우리가 좀 더 공익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기본소득을 통해 지원을 하면 그들도 예를 들면 올해 농사에서 농약을 쓸 걸 좀 덜 쓰거나
아니면 올해 한 해는 좀 친환경 농업으로 좀 시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물론 뭐 농민수당, 뭐 직불금 같은 게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뭐 1년에 60만 원 돈이 사실 의미도 없는 되게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의미를 살리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가도요. 사실 그 소득 편차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부자인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벌고 자, 어려운 분들은 너무너무 영세하고 이게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근데 비율적으로는 소농이 훨씬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어느 대상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를 좀 정할 때 그 소득 구간이나 이런 것도 잘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농민 이러면 이제 한 카테고리로 다 묶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세밀한 정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지금까지는 농업 관련된 법안 이러면 사과다 이러면 사과 짓는 과수원 농민만 생각해서 타겟으로 잡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잖아요. 아, 사과값이 그렇죠. 네, 사과 한 개가 10,000원인 세상이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지. 근데 이게 당분간 나아질 김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작황이 계속 안 좋을 거면은 이렇게 기후가 바뀌어서. 근데 이걸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제 바로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그러면 수입을 하면 안 되나? 아, 그렇죠. 다 이렇게 갈 생각이. 근데 또 그거는 함부로 안 되는 게 이게 외국 그 과일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수입을 하게 되면 이제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 토착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우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대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국내에서 생산량은 늘리는 게 안 되고 기후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어렵고 그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돈 좀 더 주자, 지원 더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국회에 계신 분들이 사과가 하나 10,000원 하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신지 그리고 본인은 사과 먹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신지 제가 이걸 꼭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과를. 그렇죠. 대체 불가의 과일인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네. 정부에서 이 사과값이 너무 높이 뛰니까 가격 안정을 위한 좀 예산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정부 부처의 어떤 대책들을 보면서 이 풀기 어려운 이 근본적인 문제들은 좀 손 놓고 당장에 좀 달래기 위한 예산 사용에 그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를 지금 건드려야 할 때인데 과연 다음 국회에서는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맨날 그 민주당 진영 보고 욕하는 게 민주당들은 돈 퍼주기만 잘하지 비과학적인 정책만 세운다고 막 포퓰리즘이나 이런 얘기 많은데 한번 비슷해.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접근법이 비슷해요. 전문성 하나도 없이 일단 돈 풀어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국회의원 중에요 10%는 제가 욕심이겠고 한 5%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더불어 해봅니다. 끝으로 혹시 김 기자님 마지막으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조금 있으십니까? 네.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소개하고 싶은 발언 그 국회의원의 발언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대구 경북 의원은 아니에요. 장영 의원이 이 조세위에서 2021년에 장혜영? 네, 장혜영 정의당? 의원. 네, 정의당 의원이 한 발언인데 제가 사실 에너지 분야를 고민하면서 되게 좀 양가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농민들은 당장의 면세유나 농업용 전기의 지원이 절실한데 이게 사실은 기후위기를 좀 촉발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국회 회의록을 저희가 검토도 했으니 관련해서 좀 있을까 찾은 게 이 장영 의원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구 경북 의원 중심으로 발언들을 좀 찾아보긴 했지만 또 꼭 요거를 좀 제가 기사에도 인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적어뒀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농림어가 그러니까 농업 임업 어업의 석유류 간접세 면제가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히 연장이 됐다 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없어서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유류세를 매년 1조 원씩 깎아주면서 지원을 하는 게 기후위기 대응 상황에는 맞지 않다.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든 이런 조세 특례 심층 평가에서도 이게 그들의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유소들이 이중 가격을 통해서 이나 이득을 가로챈다.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장영 의원의 발언 이후에도 그냥 별다른 논의 없이 넘어가요. 그렇군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 하고 넘어가서 다 이런
발언들이 좀 충분히 그러니까 네. 국회 안에서 아니면 밖에서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용감한 발언을 했네요. 정의당에서는 사실 농민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그렇죠. 발언인데 그래도 용기 있게 그렇죠. 소신껏 발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